해주십시오. 네, 정말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화를 이재훈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인사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긴 날을 연출한 김진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긴 날을 응원하러 온 배우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혼하겠나를 이재훈 형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 선우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설프지만 오늘 진행을 맡은 이 영화를 제작에 참여하기도 한 김성훈 감독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오픈이 됐는데 너무 궁금해요. 지훈 배우님이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GV까지 와주시는 것까지 어떤 마음으로 와주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작년에 먼저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감독님을 또 만나 뵙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보신 것보다 먼저 이렇게 보게 돼서 저는 더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 개봉을 할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개봉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또 GV에 참여하게 된 게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김성호 감독님이 또 제작하시고 또 우리 이동희 배우가 출연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리고 그때 감독님과도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하게 제가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또 이렇게 출연도 해주셔서 그래서 개봉하게 되면 GV에 기회가 있을 텐데 꼭 감독님하고 함께 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되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영화를 제가 작년에도 봤고 그리고 이제 개봉하기 또 일주일 전에 또 제가 기억이 좀 휘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또 커플에 대한 또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현실을 반영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경험되었지 못한 지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이런 난관들을 또 이렇게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 커플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저는 되게 현실감 있는 또 사랑 이야기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또 이동희 배우는 새로운 얼굴로 또 이렇게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이끄는데 정말 놀라는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동희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고 그걸 계속 늘어놓으면서 감독님께 당연히 연출하시고 주연 배우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기뻐서 막 감독님한테 동희 배우 어필했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또 감독님의 또 자전적인 또 이야기도 담겨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더 진정성이 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면 관객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도 굉장히 또 궁금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네.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너무 현실적이고 또 현실에서 올 수 있는 아픔에 대한 어떤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현실 재난 경험극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뭐 정말 보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이게 감독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니까 더 막 좀 마음이 한쪽이 짠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본인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서 무언가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어떤 뭐 마음이나 메시지나 무엇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실제로 영화와 제가 겪었던 것을 100% 등치시키기는 힘들고요.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 각색도 하고 영화에 맞게끔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에서 저도 저 아버지를 이렇게 부양하는 과정 이런 과정 안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아버지를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 혹은 차가운 말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영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저 혼자만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이제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아주 계속해서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살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첨부하고 싶네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인 우리 재훈이 형. 정말 회사를 정말 잘 옮겼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배우.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파수꾼을 통해서 정말 제가 굉장히 진짜 섬찟할 정도로 놀라움을 정말 가지게 된 연기자이고 또 동료이고 저한테 선배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극장과 독립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재훈시네라는 채널을 통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회사를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영화를 또 형하고 또 이렇게 또 시너지를 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굉장히 참 운명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저는 이렇게 형이 얘기하는 옆모습을 보면서 참 어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예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참 예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영화 도와주셔서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제가 굉장히 또 정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이자 정말 형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올 초에 인사를 드렸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지점도 있고요. 참 좀 믿기 힘든 순간이어서 다시 한번 재훈이 형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맞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딘가 유튜브에서 재훈 배우님이 결혼하겠나에서의 이동희 배우님의 연기에 미쳤다라는 그죠? 그 얘기하면 저도 봤는데 되게 강렬하게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정말 되게 힘들게 이 영화 처음부터 막 상황이 어려울 때부터 시나리오를 같이 감독님이랑 수정도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사실 제가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도 두 분이 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보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배우가 보통 영화를 하자고 같이 할 뭔가 뭐 제작자든 팀메이트로 구하러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기다리기만 해줘도 되게 고마운 건데 동희 배우는 그걸 찾아 나서고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됐던 거고 뭐 그런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연기도 너무 진짜 엄청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만하세요. 그 느낌이 어떨지 아니 이게 그만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너무 진짜 잘하셔서 그 소감이 되게 궁금해요.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네. 제작자시잖아요. 이 영화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관객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게 우리 재현 배우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이제 한 게 그거는 되게 어떤 신뢰가 가는 그것도 표현이 또 아니었어요. 저희 대표님이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아, 조금 좀 신뢰되는. 근데 저 정말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지금? 네, 저는 일단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저 신세한탄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그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참 도움을 못 받게 되면서 뭔가 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굳은 마음과 어떻게 보면 독한 마음으로 먹고 이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그간 비슷한 캐릭터로 대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캐릭터 덕분에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금전적인 이유 혹은 어떤 좀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면 제 스스로가 너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좀 멈추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져 보니까 주위에서 정말 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잊혀진다. 돈을 벌어야 한다. 다 중요한 말씀드리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몫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만히 앉아서 작품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서서 감독님들을 만나고 혹시 작품 쓰신 게 있냐라고 이렇게 수소문하러 다니던 또 그런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시기에 스타트가 된 작품이 국도극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도 역시 후회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좀 유지해 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뭔지 모를 좀 사명감을 갖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찍은 지금 영화 메소드 연기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좀 집대성이 되는 영화를 어쨌든 결국은 만들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또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일단 제가 찍어놓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정비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르의 영화를 하고 있지만 뭐 범죄도시도 그렇고 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영화도 열심히 출연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또 그런 영화를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이 인사를 드릴수록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영화들을 조금이라도 더 좀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좀 같이 끊임없이 병행을 해 나가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더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가려는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확고하게 좀 더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조금 한 편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작품을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영화 보시면서 혹시 좀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지금 하면은 아버지께서 또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기초수급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첫 관문으로 이제 병실에 계신 아버님의 이제 지장을 받아야 하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으로 연출을 했지만 너무 그런 현실이 또 되게 가슴 아프다. 그런 우픈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또 연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되게 쉽지는 않았겠다는 또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놓여진 이 선우가 너무 되게 안쓰럽고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응원의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막 뛰다가 그 인주를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쳤는데 다른 사람이 또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게 혹시 OTP 카드인가요?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떨어뜨린 것도 그분도 인주를 갖고 있어요. 예, 똑같은 그래서 옆 사람도 똑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주가 이렇게 자기 인주는 두 사람한테 가고 그분의 인주는 이제 선우한테 와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약간 열쇠고리 같이 이렇게 돼 예, 있어. 그 선우 인주는 동그란데 그분 인주는 약간 긴 사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거 있어요. 그렇군요. 같은 상황에 또 이제 놓여 있는 서로를 보면서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딱 그 눈치를 채고 서로 가까이 있는 거를 또 이렇게 밀어주는 그 장면이 되게 위트감 있으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를 만약에 설명하자고 하면은 되게 슬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또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현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지만 그 씬은 그래도 좀 위트 있고 재밌게 풀어주신 선택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랑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전입신고 주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말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밀도가 세고 진짜로 현실에서 삼촌이랑 만약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연기되겠다는 그런 몰입도가 엄청 많이 생기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조카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뭐 당장 정리를 못하고 마음이 조금 다친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이제 삼촌의 또 이제 초대 그리고 만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삼촌하고 이제 이모를 이제 뵙는데 그 순간에 또 이제 무릎을 꿇고 삼촌한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너무나 진정성 있게 막 그 연기를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내가 이런 모습의 이동희 배우의 연기를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진짜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저는 그렇게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몰입을 하면서 울음이 터지지? 진짜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 찡하고 가슴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촌은 또 이렇게
네가 독해져야 된다. 그 대사가 뭐였었죠? 모질해. 모질어야 된다. 그 말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선우한테 필요한 얘긴데 또 그럴 수는 없는 또 이런 선우의 입장이고 하니까 거기서 너무 저도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무릎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몸둘바를 보겠습니다.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뭔가 되게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하고 설명하고 싶은 어떤 씬이나 이거 특별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되게 말씀하신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공들여 주고 또 동희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한데 저는 조금 의외의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선우랑 우정이 이렇게 서로 각자의 오해나 이런 것도 틀어졌다가 병원 그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선우와 우정이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말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동희 씨와 지은 씨의 서로의 어떤 연기와 정서나 감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씬 찍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편집할 때도 너무 좋아서 그 장면에서 사실 울라고 만든 장면은 아닌데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동희 씨는 동희 배우님은 어떤 장면인지 자화자찬 타임을 좀 그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애정하시는구나 하고 더 한번 되새겨볼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지난번 GV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가다 보면 커플들이 싸워가지고 말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제가 뭐 많이 싸돌아다녀서 많이 보는지는 몰라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뭐 지하철 입구에서 두 분이서 아무 대화 없이 싸우고 계시고 어떤 데서는 카페에서 이렇게 한 분이 먼저 나가버리시고 어떤 분은 남으셔가지고 계속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유독 뭐 제 눈에 많이 밟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그 선우와 우정이 이렇게 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제 우정이가 먼저 가게 되는 그 장면이 대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또 그 자리에서 옆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볼 수도 없고 분위기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혼자만의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좀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현미경 혹은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선우와 우정은 저런 일이 있어서 길에서 저렇게 서 있었구나를 확장을 하면 이 영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본을 보면서도 인상 깊었던 씬이고 연기를 하면서도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그 장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화자찬 시간을 조금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또 지원 배우님하고 동희 배우님하고 수사반장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사실 그 작품을 하면서 놀란 게 많아요. 여기 계신 이재용 배우님이 사실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아닌데 오랜 시간 연기를 해왔는데 그 갖고 있는 열정이랄까 노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 솔직히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12시간 이상의 촬영을 하고도 힘든 다 지쳐있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한 컷이라도 더 뭐라도 더 하겠다고 막 정말 불태우시는 모습에 저는 사실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를 얘기했을 때 안 본 게 없어요. 정말 많이 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이것들의 총합은 이 일을 영화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걸 좀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어쩌면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재훈 배우님한테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영화요? 예.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영화. 약간 위험한 발언이네. 근데 뭐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고 집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저는 극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약속한 시간에 딱 와서 정말 이 영화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세계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 그 존재는 제가 어느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그 이상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라는 거는 저한테 그런 의미이고 존재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직업으로 갖게 되면 계속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부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결혼할까요라는 영화가 결혼하겠나는요 이 영화가 네, 배우님이 얘기한 거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너무 빠져있습니다. 결혼하겠나라는 이 영화가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게 궁금해요. 뭐 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화 감독으로서 생각하면 딱 두 번째 영화라는 느낌도 들고요. 앞으로 더 잘 만들어 가야 할 영화, 그 사이에 가장 보석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런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쉽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협업이라는 걸 프로들과의 협업이라는 걸 저에게 많이 가르쳐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백인 동희 씨도 계시고 이게 제작자이신 김성관 감독님도 계시지만 저 혼자만의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됐던 전작 독립 영화였다면 이제는 함께 협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덜어내도 되는 그런 영화 시스템 안에서 해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김진태 감독님은 저랑 제 입봉하는 영화 공조를 할 때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연출부를 같이 했었고 동희 배우님도 이제 공조랑 수사반장을 하고 했었는데 뭐 친하죠, 잘 알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같이 뭐 GV도 하고 하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솔직히 요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뭐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거를 일깨워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아까 재훈 배우님도 얘기했지만 삼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입장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살면서 이렇게 뭐 살아다 보면 틀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틀린 것보단 다른 게 더 많고 그 사이에서 틀린 거를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뭐 사실 모르고요. 근데 이 영화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입장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분명하고
또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근데 거기서 선우라는 캐릭터는 우리 올겨울에 결혼하자 희망을 잃지 않죠. 그거에 대응하는 또 여자친구 우정 캐릭터는 우리 힘내자라고 얘기하죠. 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 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함께 힘내자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다름 혹은 틀림 거기를 헤쳐나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이걸 쓰고 만든 김진태 감독님이나 또 그 선우를 이 현실감 있게 아까 그 인주 부분도 되게 뻔하게 슬프게 찍기 연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까 재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가 되게 우프게 다가오게 그래서 가슴속에 남을 수 있게 연기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제작자 이런 말에서 또 신뢰가 없는 어쨌든 내가 되게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두 분에게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듣기 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저희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을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그 자화자찬 타임은 그래야 되겠네요. 생일인 줄 아시겠어요? 제작자라고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우정이었으면 선우를 기다릴 수 있는지 세 분께 다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실제로 우정이었으면 선우를 기다릴 수 있는지 지금 대답을 해주실 우정 씨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우정이는 아까 전 타임에서 GV를 해주셨을 때도 말했지만 그 순수함.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그 약속과 순수함이 이 고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지은 씨가 아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끝났는데 사실 아무튼 그래서 그 순수함으로 그 참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면서 그렇게 조금 기다려 주신 것 같아서 우정이를 연기한 그 지은 씨는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대변인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훈이 형이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해서 그 대신 좀 답변이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줄 끝에.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궁금한 점은 그 선우의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하필 건축을 설정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선우가 건축상은 아니고 이제 건축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 강사인데요. 이제 앞으로 건축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화는 사실 그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 주소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를 선호하는 걸 잡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캐릭터에서 직관적으로 건축 일을 집을 짓는 일을 하는 설계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 주소를 찾아러 다녀야 되는 이야기가 되게 영화의 아이러니가 되게 강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할 때 이제 선우는 건축, 그 다음에 건축일, 어떤 미래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꿈꾸는 일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저 그 장면 중에 그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선우의 핸드폰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 사진첩에 그 교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형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되게 우리가 같이 나중에 뭐 살 집이냐 그런 거 보면서 저 영화 건축학개론 생각났어요. 저도 그거 만들어가지고 네 앞에서 기다렸었잖아요. 네 폐기 처분했지만 네 그거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거 공통점이 있네. 같은 건축학도 나온 캐릭터인데 그런 생각 했습니다. 드립 좀 쳤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저기 모자 저는 그 연기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수사반장이나 뭐 이런 뭔가 판타지가 섞여 있는 캐릭터들은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이 선우 같은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연기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너무 지극히 현실적인 어디선가 누군가 있을 법한 캐릭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다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뭔가 좀 더 신경 쓰고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작품에 이입을 하거나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이 되는 부분이 역시 감독님이 직접 겪으신 일을 이렇게 투영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을 많이 좀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어찌됐든 이 일을 맞닥뜨린 어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감독님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어떤 감정이셨는지를 많이 좀 설명을 좀 친절하게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좀 보여져야 되는 어떤 감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되게 슬프고 괴롭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보여주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슬픈 나의 감정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자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극적으로 뭔가 관객들만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투영하는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저희들끼리도 만들면서도 너무 과장하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들어갔지만 역시 그 선우의 옷을 입고 만나는 그 인물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뭐 이를테면 한지붕이 아니라 한작품 두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재명 선배님이 제 전작의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전작의 아버지로 출연을 하신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상하게 뭔가 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보자마자 이 쏟아져 나온 눈물을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모습 그 자체로 계셔주시는 유재명 선배님의 어떤 정말 대단한 연기가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더욱이 더 동료 배우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신일 선배님이 그렇게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정말 이거는 연기라고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슬퍼서 정말 오후 2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혼자 두고 나가야 되는 그 모습들과 그런 씬들을 촬영할 때 오히려 제가 너무 제가 참지를 못할 정도로 슬픔이 많이 정말 전이가 된 상황이어서 감독님하고 좀 이게 또 너무 또 강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좀 오히려 그런적인 측면에서의 또 고민들은 있었지만 특히 이 대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성과 진정성 그리고 힘에서 주는 어떤 묻어나오는 에너지와 이런 분위기들이 저로 하여금 정말 몰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배우들이 정말
좋은 연기를 펼쳐주셔서 덕분에 잘 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영화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이동희 배우님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글로만 보던 텅빈 눈이라는 걸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돌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 두시 동안 그런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일이 닥치면 사실 어떤 부모하거나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격한 감정이 아니라 막 정말 와닿게 많이 표현을 해주신 것에 굉장히 좀 고스란히 좀 감정이 되사라고 놀랍기도 했고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희망과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전개되어서 굉장히 좀 더 좋게 봤습니다. 질문은 좀 사소한 건데 원래 그 서울시 강동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투리를 제가 경상도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것 또한 제가 굉장히 좀 더 전개하는데 많은 좀 감정이 와닿고 되게 그 제사상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사투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인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부산 사투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 분들도 서로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부산이라고 경상도 부산, 경상도 사투리가 또 다 같지가 않잖아요. 엄연히 다 마다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작품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할 때 선생님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나중엔 서로 싸우고 계시고 네가 많니 내가 많네. 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싸워가지고 진행이 안 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수월했던 점은 본투비 우리 감독님께서 모라동에서 나오고 잘하셔서 그 이야기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서 바로 듣고 바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 김성 감독님하고 할 때는 제가 북한 사람을 연기했고요. 그 새해전야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중국 배우인 천두링이라는 배우랑 같이 연기를 할 때 중국어를 또 사용을 해야 했고 그리고 각종 사투리를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대모사를 정말 열심히 한 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흉내내는 걸 워낙 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라 조금 덕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각해 주시는 거랑 또 다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무슨 사투리를 뭘 잘했다고 저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반드시 더 발전해서 더 모든 부산 시민이 놀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영화 잘 봤고요. 그 사투리랑 연관이 되는 건데 저는 제목 봤을 때 너 결혼을 하겠니? 약간 이런 질문인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부산 사람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사투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거 결혼하겠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서울 표준말로 하면 결혼하겠니가 맞겠죠. 근데 아무래도 영화가 배경도 부산이고 그러다 보니 가장 부산 사람의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는 대사를 이제 결혼 부산말로 할게요. 근데 제목 앞에 살짝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래가 결혼하겠나가 되는 게 원래 원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은 이제 결혼하겠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맨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토크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사실 이동희 배우님보다는 이재훈 배우님 연기가 좋아서 찾아오게 된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 대부분이 대부분이 네, 그러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소속에서 하시는 것도 너무 응원하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희 배우님의 지인분도 너무 좋으신 분도 많으시고 지금 뭐 다 감독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로 너네로 사실 이동희 배우님을 주인공으로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이동희 배우님의 연기 논란이 아닌 그 다양한 캐릭터를 너무 많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보고 처음으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일단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저는 이제 몰방에서 막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동희 배우를 생각하고 썼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 선우라는 캐릭터 청년 세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얼굴은 이동희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다 써놓고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쓴 걸 가지고 처음으로 이동희 배우한테 딱 보냈는데 다행히도 이동희 배우가 바로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는 거래. 감독은 자기 작품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감독은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신념이 강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감독도. 근데 저에게 제가 시나리오를 보냈을 때 처음으로 딱 해준 동희 씨의 말이 그 몇 년간 본 가장 재밌는 시나리오였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고 그때 들어왔던 감동은 말로 못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내가 이 영화는 끝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 주로 하는 멘트예요. 네, 너무 그렇게 딥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두 번째 관람인데,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감독님이랑 이동희 배우님께 궁금했던 게 맨 마지막에 눈이 내리면서 이제 우정이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혹시 감독님은 그 연출을 하실 때 어떤 결말을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동희 배우님은 혹시 그 재회를 생각하시고 결혼을 다시 하고 싶으신 감정으로 연기를 하신 건지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네, 아까 이 질문과 아까 그 다큐와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같이 대답을 해드리면 저도 이제 영화를 찍고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들로서 좀 아무래도 조금은 그 희망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더 차갑고 더 어려운 것을 더 직면하게 함으로써 더 작품적으로 좋을 때도 있죠. 근데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늘 얘기하는 게 밤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결국은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희망 하나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점들이 조금은 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다큐멘터리의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냉정하고 때로는 고되고 이런 현실들을 그대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편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래도 모호하게 표현을 하자. 너무 직접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우정이와 선우가 거기서 이제 다시 전화하는 장면에서 엄청나게 해피엔딩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예. 열려둔 상태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들이 다시 만난다고 한들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 많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안 만나는 건, 그런 안 만날 사람이었으면 이미 그 전에 이미 관계가 끊어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연락은 했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우정이도 끝끝내 여러 고민 끝에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정이의 대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희망이 담고 있긴 하나 그게 확정은 아닌 상태, 그 상태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선우처럼 지금 저 상태이긴 한데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또.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맨 뒤에 계신 분. 거기.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지금 결혼하신 분이 이 그 영화 속의 우정인가를 감독님한테 사실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차 싶어서 아닐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았고, 저도 보면서 이제 제 나이 또래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도 많고, 이제 그 여자의 엄마가 너의 결혼이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저걸 감독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도 다시 전화를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제외한 커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저는 굳이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 내내 굉장히 답답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배우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영화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줬는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를 기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한테는 이 영화 좀 답답함이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관객분들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떤 걸로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갖고 극장을 떠났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객분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영화는 히로인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 이런 것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희망을 던진 듯 하지만 그 희망과 깝깝한 사이 그 언저리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혀 이렇게 현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화 속에서 판타지처럼 막 해결해버리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조금 희망은 그래도 품어보지만 깝깝함을 안고 있는 이 현실을, 이 극장을 나설 때 그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영화의 마지막 제가 드리는 감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인사 전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씩 하고. 예,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가지고 또 관객석들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혼하겠나 오늘 보셔서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작품이니까 세 번째 작품도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을 하겠나? 감독님 좀 잘했어요? 항상 그 경상도 사투리 따라하면은 니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드립 쳐봤습니다. 네. 그 김진태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이동희 배우는 제가 또 알기로 메소드 연기가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객분들께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개봉을 해서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게 정말 너무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랑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이런 순간들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분명히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을 생기는 거에 대한 시작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또 인생을 응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메소드 연기를 재웅이 형이 보시면 얼마나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실까 그거부터가 지금 일단 참 두렵습니다. 두렵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정말 재웅이 형 팬분들도 참 많으신데 너무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재웅이 형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참아주시고 저한테만 질문을 많이 이런 배려를 또 느끼면서 재웅이 형 팬미팅에 제가 꼭 다시 참석해서 제가 예전에 누구 팬미팅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반바지 입고 갔다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차려입고 재훈이 형 팬미팅에 가서 뭐든 하겠습니다. 듀엣 하나 하세요. 선생님은 좀 일이 커지면 안 됩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재훈이 형과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소식을 말씀드리면 곧 핀란드 새빵살이가 방영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핀란드에서 또 재밌는 촬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저희 듀오의 시너지를 궁금해하시면 또 그것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환절기에 건강한 유의하시고요. 또 다가올 작품들 재훈이 형과 저의 작품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독님들도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작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랜드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나 정말 영화 아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우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막 진짜 이런 저예산 독립영화들 아끼는 마음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영화가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의미 있게 성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